LAFC 현재 순위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승점 공동 1위 상황입니다. 밴쿠버보다 2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1위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지난 시즌에 손흥민이 LAFC로 이적했을 때는 이미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바로 MLS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컨퍼런스 우승을 그렇게 대단하게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LAFC는 서부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2번 했었는데 아무리 MLS컵 우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강팀이라면 항상 이기고 싶은 팀이라면 모든 타이틀을 가져가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로 정규리그 우승했던 팀들의 마지막 경기를 보면요, 팬들도 선수들도 정말 기뻐하고 축하 세레머니도 합니다. 손흥민은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결승전 같은 경기보다 정규리그 우승 가치가 더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리그가 개막하기 전에는 LAFC가 정규리그 우승을 할 거라는 자신이 있었지만 갑자기 4연패를 하질 않나, 체력 고갈되면 하위권 팀처럼 돼버리는 그 현실을 보면서 불안감이 더 컸고, 이번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경기를 통해서 LAFC가 독보적인 우승 후보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15경기에서도 1위 타이틀을 따기까지는 쉽지 않겠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적당히 두들겨 맞아야죠. LAFC가 전술적 선택이었다고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 두 팀 모두 일주일을 쉰 상태에서 경기였으니까요. 20개 슈팅 허용이 뭡니까? 고작 6개 슈팅이 뭡니까? 1대0으로 이겼다고 한들 지옥에서 탈출했다는 기쁨이지 승리의 기쁨일 수 없었던 경기입니다. 밴쿠버의 골 결정력이 좋지 않았던 건 운이 좋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경기에서는 더 터질 수가 있는 거죠. LAFC가 다시 밴쿠버를 만났을 때 더 많은 실점을 할 수도 있겠죠. 최소한 지난 시즌처럼 MLS 플레이오프 단판에서 밴쿠버 원정은 정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MLS 팀들 중에는 밴쿠버 같은 압박과 조직력이 좋은 팀을 이겼던 팀들도 있고, 특히 시애틀은 챔피언스컵에서 화이트캡스를 상대로 2번 모두 이겨버렸죠. 시애틀은 현재 9위까지 추락해 있지만 여전히 상위권에 오를 기회가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LAFC를 무참히 짓밟았던 휴스턴도 4위인데 이 휴스턴은 화이트캡스도 이겼습니다. 분명 LAFC가 정규리그 우승한다면 그건 매우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필 LAFC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시애틀과의 경기입니다. 그때까지 정규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다면 정말 흥미진진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에게 정규리그 우승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즌 중에 1위에 오른 적은 있지만 정규리그 우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니까요. 관심 가져야겠죠. 현재로서는 양대 리그 전체 우승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LAFC보다 경기를 덜 치렀는데도 승점 차이가 6점 차이입니다. 손흥민의 인터뷰를 볼 때 미국에서 축구를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통합 우승은 뭐 다음으로 미루고 컨퍼런스 리그 우승이라도 파이팅입니다. 올해 남은 MLS 타이틀은 리그스컵 우승, 컨퍼런스 리그 우승, MLS컵 우승, 득점왕, 그리고 MVP가 있습니다. 이 모든 타이틀을 LAFC가 가져올 수 있다면 손흥민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리그스컵은 이번 주부터 경기가 시작되고 총 6경기입니다. 물론 뭐 우승을 한다는 전제죠. 리그 페이지에서 4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패배하는 순간 4위 안에 못 들 수 있습니다. 2승 1무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그 페이지에서 톨로카 원정 경기를 또 치러야 합니다. 아시죠? LAFC를 완전 호구로 만들어버렸던 그 팀, 무승부만이 희망입니다. 우선 리그스컵 우승 전에 리그 페이지에서 결승전 같은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리그 우승은 리그스컵에서 빨리 탈락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정규리그 우승 길이 힘을 받을 수도 있지만 리그스컵에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전반기에 일어났던 참사들을 또 겪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 팬들의 다른 시각으로는 리그스컵을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라는 말도 하는데, 우선 프로 선수들이라면 주어지는 한 경기 한 경기에 최대한 성과를 내려는 태도는 당연하기 때문에 LAFC 같은 팀이 포기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첫 경기 과달라라와의 홈 경기에서 첫 단추를 잘 꿰야겠죠. 그리고 득점왕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은데, 손흥민은 우선 득점왕과는 거리가 좀 멀게 됐습니다. 이제 리그 4골이니까요. 하지만
손흥민 동료인 부한가가 그래도 두 자릿수 득점을 채우면서 선두와 3골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미 부한가가 몰아치기에 능하다는 걸 봤고 지난 시즌 손흥민이 부한가 득점왕 밀어주기에 공을 들였던 만큼 부한가의 득점왕 도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메시인데 메시가 현재 12골로 득점 1위와의 경기 후반에 교체 출전을 했고 엄청난 환영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통해서도 메시가 어떤 선수인지를 확실히 본 만큼 메시는 유력한 득점왕 후보죠. 콜럼버스와의 경기에서는 다행히 3번 정도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는데 다행히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연속골이 더 중요하지만 부한가의 골이 나오는 것도 LAFC에게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AFC의 리그 경기는 2주 후에 열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리그스컵 3경기가 집중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손흥민이 득점왕을 못한다고 해서 손흥민에게 개인 타이틀마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바로 MVP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왕과도 같은 건데 이 상은 득점왕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공격 포인트가 리그 최상위권에 있어야 하고 팀 성적도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팀의 전술의 핵심이라면 MVP 자격이 생깁니다. 손흥민은 비록 골은 4골밖에 되지 않지만 아직 15경기가 남은 만큼 두 자릿수 이상의 득점은 충분하고 어시스트가 현재 1위와 1개 차이인데 어시스트 1위에 LAFC가 정규리그 우승을 한다면 MVP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13경기에서 무득점한 게 너무 치명적이긴 한데 MVP는 양 리그를 통틀어서 한 명에게만 주어집니다. 결국 메시와의 MVP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메시가 후유증 없이 몸 상태 문제 없이 진심으로 이번 시즌을 치러버린 현재도 마이애미는 파워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마이애미가 케빈 데브라이너도 영입하려 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솔직히 좀 짜증나더라고요. LAFC가 미국에서 가장 좋은 팀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LAFC는 제대로 된 선수 영입도 없고 마이애미는 메시, 수아레즈, 데폴, 카세미로, 레길론, 이젠 데브라이너까지 거론하는데 이게 반칙이 아니고 MLS 규정 내에 가능한 거라면 LAFC도 그에 맞는 선수 영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FC가 왜 이렇게 과거 토트넘 같은지 진짜 손흥민으로만 뽕을 뽑으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의 MVP 행보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하필 올스타전에서도 메시 없이 손흥민이 올스타 MVP가 되어서 뭔가 좀 허전했는데 메시가 있을 때 손흥민이 MVP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LAFC가 지금 정도의 스쿼드로는 우승 도전이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MLS 2차 이적 시장이 8월 말까지 열리는 만큼 선수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LAFC는 파워랭킹 2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1위에 오른 거죠. 손흥민이 지난 시즌에 왔을 때보다 분명 더 좋은 상황에서 후반기가 진행 중이고 손흥민이 지난 시즌처럼 활약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손흥민 시대가 계속 지속되길 응원합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